제가 이제 트레이딩 봇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짧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우선 이제 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전략을 토대로 이제 그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이제 설계 이후에는 이제 구현을 진행하게 되고 구현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백테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테스트 머니를 통해서 이제 투자 보수를 배포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유지 보수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전체 다를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렌드 추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오르고 내릴 거라는 이제 것을 판단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전략이고 이제 마켓 메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주식창 보면은 이제 빨간색 창이 그 빨간색으로 이제 가격이 쭉 그 매도가 채워져 있고 이제 매수가 이제 뭐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호가창들을 채움으로써 이제 가격이 등락을 할 때 이제 그 차익만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거래소 두 거래소 간에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A 거래소에서 예를 들면 이제 100일에 거래되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 B 거래소에서 그 자산이 99에 거래된다고 했을 때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에서 사서 A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 이만큼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이제 그 전략인데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에 미치는 여러 팩터들을 이제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해당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 후에 이제 매매를 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그 다뤄볼 주제는 이 차익거래에 관련돼서 제가 그 개발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익거래에서는 이제 차익거래 전략은 이제 싼 거래소에서 사서 비싼 거래소에서 판 후에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렇듯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보유를 하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거의 0에 가까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싼 거래소에서 사서 비싼 거래소에서 파는 게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뭐 모두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제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론상으로는 가능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이제 작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갭을 그 거래소 간의 이제 가격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싼 거래소에서 0.119에서 사서 이제 비싼 거래소인 0.123에 팔면은 이제 갭인 3.3만큼의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갭이 왜 발생을 하냐?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거래소에 이제 그 호가들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모든 이제 거래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거래소가 이제 각각의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거래소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이제 그런 전략을 차익 거래라고 했는데, 이런 거래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와 이제 그에 따른 송금 수수료가 꽤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물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매수를 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분만큼 수익을 얻게 되고, 이 매도를 했을 때는 이제 반대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분만큼 이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에 이제 바이낸스라는 이제 거래소가 이제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이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은 이제 비싼 이제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하게 되고 싼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격이 이제 좁혀졌을 때 포지션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의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가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 가격이 완전히 교차되는 이제 시점이 잘 포착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졌을 때 진입을 하고, 그 갭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는 구현 방식으로 많이들 구현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개인들이 이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차익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이 발생을 하냐?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에는 이제 메이킹 피, 테이킹 피라 해서 이제 지정가 주문을 했을 때의 이제 수수료와 이제 시장가로 주문을 했을 때의 수수료 나눠서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 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이런 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작은 갭들에 대해서 진입을 하지 않고 이제 큰 갭이 발생했을 때만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갭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갭이 발생을 해야 이제 갭을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싼 수수료를 내지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와 이제 딜을 통해서 이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인들은 이런 차익 거래를 많이 하지 않고, 기관들은 반면에 이제 싼 수수료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익 거래를 구현을 하게 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이제 API 요청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과도하게 API 요청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이를 막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성이 중요한 이제 차익 거래 전략에서 API를 최대한 많이 요청하되 이 가능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딩 봇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파이썬이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거의 대부분 주 언어로 쓰는데, 이유는 이제 비동기 처리 관련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가 그런 것을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구현했던 이제 샤이거래 봇의 이제 폴더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네,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모델을 통해서 API 객체를 받아오고 UT를 통해서 이제 매수 매도 주문을 담당하는 로직을 네,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포지션을 진입 혹은 이제 정리에 대한 이제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모듈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거래 및 가격에 대한 로깅을 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오프라인에서 발표를 하게 될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이 공유된 화면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다소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생소해서 잘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야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